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기존 자동차 메이커들이 쌓아올리던 거대한 탑이 미처 하늘에 닿기 전에 그들의 언어 체계가 새롭게 정립되고 있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됐고 이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건 결국 시간 문제일 뿐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탑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탑을 쌓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 체계를 빠르게 습득하고 있는 브랜드들이죠. 마침내 기아도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배운 언어를 해석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기아 EV6입니다. 지금은 실감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 EV6는 아이오닉5와 함께 현대기아의 첫 번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플랫폼이 최초로 적용된 역사적인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 두 차량은 플랫폼을 공유한다 할지라도 외관 디자인에서부터 컨셉의 차이가 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마치 투아렉, 벤테이가, 우루스, 카이엔과 같은 차량들이 모두 같은 MLB 에보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죠. EV6의 전체적인 실루엣은 아이오닉5에 비해서 공기의 저항을 조금이라도 덜 받을 것 같은 형태로 다듬어져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웬만한 스포츠 세단들 못지않게 에어로다이나믹에 더 진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공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올려보내서 공력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선형 디자인을 전통적으로 선호해왔고 EV6 역시 높은 수준의 공력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프론트 범퍼부터 라디에이터 그릴, 후드, 윈드실드, 루프라인, 그리고 트렁크 리드까지 연결되는 사이드 프로파일에 꽤 공을 들여 디자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유선형 디자인의 사이드 미러, 플러시 타입의 도어 캐치, 그리고 평평하게 디자인된 휠까지 공기 저항 계수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건 단순히 제로백 기록을 단축하기 위함만은 아니고 주행거리를 늘리고 소음을 줄이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 전기차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스탠다드 버전의 휠은 개구율이 상당히 낮은 휠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 GT라인이나 GT 등 보다 스포티한 모델로 올라갈수록 공력 성능보다는 퍼포먼스와 냉각 효율을 위해서 휠의 개구율도 더 높아지게 되고 휠 사이즈도 더 커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기 저항 계수를 10% 정도 낮췄을 때 연료율이 약 2.5% 정도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인지 다시 한번 잘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력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이 차량의 후면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C필러와 후면부 착유리의 기울기는 전통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세단과 해치백의 중간 정도의 형태를 띠고 있고 차량 위쪽의 공기 흐름이 뒷유리를 쓸고 내려와 마치 또 하나의 스포일러 같은 형태의 리어램프를 타고 자연스럽게 위로 흐를 수 있는 형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 자체가 스포일러와 와이퍼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고 있는 셈이죠. 후면부의 경사가 가파르게 떨어지는 일반적인 해치백과 같은 형태의 차량들은 차량의 상부의 공기흐름과 하부의 공기흐름이 이 차량 후미에서 뒤섞이게 되면서 와류를 발생시키고 이때 발생된 와류는 드래그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차량 후면부를 오염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량 상부의 공기흐름과 하부의 공기흐름이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뒤섞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EV6의 외관 디자인은 기능적으로도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최근 도입된 기아의 점선 그래픽 역시 처음에 적용됐을 때만 하더라도 조롱거리가 되기 일쑤였는데 시도가 거듭될수록 완성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턴 시그널은 조금 독특합니다. 요즘 기아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이아몬드 패턴의 램프는 점등이 되지 않을 때는 마치 크롬 가니쉬와 같은 느낌이 들고 시그널을 입력하면 시퀀셜 타입으로 점등이 되는데 마치 장식과 장치가 하나로 통합된 듯한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EV6의 테일게이트는 전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기본 트렁크 용량은 520리터 정도로 아이오닉5에 비해서 이런 물병 10개 정도가 덜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완만하게 누워있는 테일게이트 형상 덕분에 트렁크의 입구가 상당히 넓어져서 좋고 바닥에 턱이 낮아서 이런 무거운 짐을 넣고 빼기도 좋은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시트 등받이는 6대4로 폴딩이 가능하고 모든 시트 등받이 접었을 때는 바닥이 거의 평평하게 유지돼서 차박 캠핑을 하시거나 무거운 짐을 깊숙한 곳까지 밀어넣기에도 좋습니다. 2열 시트 등받이 접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큰 여행 가방과 이런 작은 여행 가방을 적재해도 여전히 많은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좀 심플합니다. 그냥 모르고 보면 가솔린이나 디젤 연료를 태울 것 같은 익숙한 자동차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DRL의 형상도 최근에 출시됐던 K3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좀 유사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역동적인 모습으로 다듬어졌습니다.
범퍼 하단부에는 액티브 셔터 그릴이 적용되어 있어서 냉각이 필요할 때는 열리고 반대로 냉각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닫혀 있습니다. EV6도 여느 전기차들과 마찬가지로 프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용량은 후륜구동 모델의 경우 약 50L, 사륜구동 모델의 경우 약 25L 정도로 아이오닉5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프렁크에 가려져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 EV6의 사이드 멤버는 정면 충돌이 발생했을 때 탑승객과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면적이 약 50% 이상이 증대가 됐고 이 사이드 멤버를 포함해서 상중하 3중으로 충격을 분산시켜 줄 수 있는 설계가 반영됐습니다. 더불어 A필러로 이어지는 팬더가 강화됐고 자동차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 중에 하나인 로커 패널도 구조적으로 강화되면서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분산시켜서 배터리가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EV6의 뒷좌석 공간은 레그룸이 상당히 여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전고가 좀 낮아서 체감상 아이오닉5에 비해서 조금 좁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EV6의 휠베이스는 2900mm로 아이오닉5에 비해서 약 100mm 정도가 짧고 반대로 전장은 45mm 정도가 더 깁니다. 실내 내장재들은 요즘 전기차 트렌드에 맞춰서 친환경 공정 가죽 소재들과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활용 소재들이 적극적으로 사용됐지만 특별히 불편하거나 저렴해 보이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완전히 평평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가운데 자리에 승객이 앉을 때도 발을 편하게 놓을 수 있어서 좋고 등받이는 리클라이닝이 가능하지만 이 시트는 앞뒤 슬라이딩은 불가합니다. 수납성도 보겠습니다. 도어 포켓에는 이런 작은 물병 하나 정도 수납이 가능하고 시트 포켓은 깔끔한 하드커버로 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가운데는 암레스트를 내리면 두 개의 컵홀더가 나오고 이런 작은 커피잔 고정은 잘 되고 이런 얇고 긴 물병 고정은 잘 되지 않습니다만 이 컵홀더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하나의 넓은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송풍구는 B필러에 마련이 되어 있고 USB 포트는 전면 시트 등받이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전면 시트 등받이가 신형 K8에 적용됐던 옷걸이형 헤드레스트와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주행 중에 가방이나 외투를 걸어놓기에도 좋고 차량을 탑승하거나 하차할 때도 손잡이로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V2의 기능은 이 실내 V2L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 이 외부 커넥터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과 같은 하이테크 사양의 옵션으로 함께 묶여 있습니다. EV6는 스탠다드, 롱레인지, GT라인, 그리고 GT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58kWh 용량의 스탠다드 모델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77.4kWh 용량의 배터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고 이는 아이오닉5 롱레인지 모델에 비해서 약 4.8kWh 정도 더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모터 출력은 스탠다드, 롱레인지와 GT라인, 그리고 GT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후륜구동 모델의 경우 스탠다드가 약 168마력, 롱레인지와 GT라인이 약 226마력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륜구동 옵션을 추가하면 약 60에서 100마력 정도 더 높은 출력을 쓸 수 있습니다.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후륜구동 19인치 1타이어 빌트인캡 미적용 모델을 기준으로 스탠다드 모델이 370km, 그리고 롱레인지 모델이 475km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EV6도 아이오닉5와 마찬가지로 800V 멀티 충전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400V 충전기를 물리더라도 모터와 인버터로 승합해서 충전 효율을 높여주는 시스템인데 이를 통해서 충전 시간을 약 15% 정도 단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강동 EV 스테이션의 350kW급 급속 충전기를 이용했을 때 약 5분 충전으로 10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게 되고 약 18분 충전으로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주행거리나 충전 속도에 관련된 모든 수치들은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는 아이오닉5에 비해서 조금씩 앞서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아직 전국의 초고속 급속 충전기의 보급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 그리고 현재 충전소 여건상 충전기의 출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있을 수 있겠고 EV6의 충전 시스템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차량 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신 충전만 잘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차량에 저장된 전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EV6는 3.6kW의 소비 전력을 제공해서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이론상 에어컨을 포함한 웬만한 가전기기들은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집 밖에서는 딱히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것 외에는 전기를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특정한 직업군에 계신 분들이나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외관과 마찬가지로 이 운전석 인테리어도 형제차인 아이오닉5와 컨셉의 차이가 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5가 아기자기한 방을 꾸며놓은 듯한 느낌이 든다면 이 EV6는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한 자동차 디자인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형 K8에 적용된 많은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기도 하죠. 우선 이 스티어링 휠이 신형 K8의 것과 닮아 있습니다. 그냥 형상만 닮은 게 아니고 이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때 의도치 않게 버튼들이 간섭되는 단점까지 그대로 닮아 있는데, 이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는 위치가 좋아서 주행 중에도 운전자가 인식하기가 쉽고 누르기도 한결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역시 신형 K8과 동일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일반적인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미미하지만 조금 더 잘 보이고 조금 더 잘 조작할 수 있습니다. 공조장치 조작계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하나로 통합된 터치 기반의 패널이 적용이 됐고, 여기 있는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화면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버튼들이 터치 버튼으로 변경되는 건 그리 반갑진 않습니다만, 덕분에 센터 패시아 쪽의 레이아웃이 간결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변속 셀렉터는 다이얼 방식의 셀렉터가 적용이 됐고, 전원 버튼은 더 이상 엔진 스타트 버튼이 아닌 전자기기의 온오프 버튼처럼 변경이 됐습니다. 수납성도 보겠습니다. 아마 국산 승용차를 리뷰하면서 처음인 것 같은데, 도어 포켓에는 이런 큰 물병도 수납이 가능할 정도로 넓은 공간이 있고, 센터 콘솔 박스는 깊이도 깊고 면적이 넓어서 이런 큰 물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을 넣고 다니기 좋습니다. 앞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와 2개의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고, 컵홀더에는 이런 작은 커피잔 고정은 잘 되지만 이런 얇고 긴 물병 고정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콘솔은 아이오닉5의 유니버셜 아일랜드처럼 앞뒤로 슬라이딩은 불가하지만 플로팅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이 아래쪽에 별도의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3개 USB 포트와 12V 소켓이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사용된 모든 실내 내장재들은 뒷좌석과 마찬가지로 친환경 재활용 소재들이 사용됐는데, 고급스럽다고 말씀드리기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특별히 저렴해 보이거나 불편한 점은 없는 것 같고, 전반적인 퀄리티는 제 개인적인 기대에는 잘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행 성능도 그럴까요? 이 기아 EV6는 아이오닉5와 같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플랫폼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지만, 디자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주행 특성에 있어서도 컨셉의 차이가 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드러운 승차감을 중요시 여기던 현대와 달리 이 기아는 운전에 미묘한 쾌락까지 추구할 수 있는 세팅을 선보여 왔었는데, 그 컨셉의 차이는 이 전기차로 넘어와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의 질감은 아이오닉5에 비해서 조금 더 탄탄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오닉5의 경우 저속 구간에서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기울었었고, 반대로 고속 구간에서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기울었었는데, 이 EV6에는 고속이든 저속이든 롤링과 피칭이 일관되게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움직임을 예측하기가 한결 수월하고 불안감이 적습니다. 대신 노면의 상태가 좀 불필요한 수준까지 읽혀질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고 매끄러운 노면을 주행할 때조차 결함을 느낄 정도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회생제동 시스템 역시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페달의 담력을 정확히 인지하는 능력과 캘리퍼와 발전기가 개입하는 시점, 그리고 협업이 굉장히 매끄러워서 이 공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승차감이 희생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생제동은 이 스티어링을 뒤쪽에 있는 패드를 이용해서 몇 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원하시면 엑셀 페달에서 발을 떼면 일정한 속도로 감속 후 완전 정차 상태까지 만들어주는 원페달 드라이빙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짜 에너지를 얻는다고 해서 회생제동을 항상 최대치로 설정해 놓고 다니시면 엑셀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만으로도 속도가 과하게 줄어들어 제가속 시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충전율보다는 에너지 손실이 더 크게 발생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짜를 너무 밝히지 말라는 교훈을 이 자동차로부터 배울 수 있는, 지금은 21세기입니다. EV6 롱레인지 후륜구동 모델의 모터 출력은 동급의 아이오닉5에 비해서 약 4% 정도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가속력에 있어서 뭐 그리 대단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차이는 아닙니다. 수치상으로는 두 차량 모두 200마력 초중반대의 출력을 나타내지만, 실용 영역대에서 가속력은 200마력 중후반대의 내연기관 자동차들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좋습니다. 여기에 사륜구동 옵션을 넣으면 출력이 약 320마력대로 올라가게 되는데, 솔직히 후륜구동 모델의 230마력 정도면 도로에서 웬만한 차량들은 거뜬히 추월할 수 있을 정도고, 결정적으로 전륜에 모터를 넣지 않으면 주행 가는 거리를 약 30-40km 정도는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EV6는 후륜구동 차량이고, 엑셀 페달을 전개함과 동시에 강력한 토크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자칫 차가 스핀하게 되는 위험한 상황도 연출될 수가 있는데, 노면에 모래나 흙이 있는 경우에도 차가 스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직진 가속을 할 수 있도록 TCU가 즉시 개입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코너 구간에서도 꽤 그럴싸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50대 50에 근접한 앞뒤 무게 배분과 배터리로 인한 저중심화 설계로 인해서 동급의 내연기관 자동차들에 비해서 한계 시점을 약 50% 정도는 늦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계 시점에 다다랐을 때는 전후륜 스키드음이 굉장히 고르게 들리고 입력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심플하고 리니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안정적인 느낌으로 코너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경쾌한 스키드음에 엔진 소음을 버무릴 수가 없다는 점이 되겠죠. 이 기아 EV6에는 기능통합형 드라이브 엑셀인 IDA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IDA는 드라이브 샤프트와 휠 베어링이 하나로 통합된 부품인데 이로 인해서 선의 지지력이 좋아졌고 평가 질량도 약 10% 정도 낮출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IDA가 적용된 덕분에 한계주행 상황에서 조향성이 더 좋아졌고 기존 두 부품 간의 마찰로 인해 벌어지는 소음과 품질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수십억의 비용을 쏟아부어서 차량을 개발하는데 사람들이 테슬라로 어깨를 으쓱하는 꼴을 감당할 수 없었겠죠. 이 기아는 어떻게 해서든 시장에 영향을 주길 원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 EV6의 하드코어 버전인 GT 모델도 함께 검토가 됐던 거겠죠. 곧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는 건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체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던 분들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네요. EV6는 지금 이대로도 내연기관 자동차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좋습니다만 여전히 숙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 인프라 구축, OTA, 자율주행, 원가 절감, 그리고 주행 거리와 같은 것들이 되겠죠. 우리는 그동안 내연기관 자동차의 많은 것들이 사라지길 바랬습니다. 터보렉이 사라지길 원했고 변속기의 딜레이가 사라지길 원했으며 소음과 진동이 사라지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실현시키는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그 기술에, 그 브랜드에, 그 차량에 열광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아 EV6는 정말 기분 좋은 차량입니다. 물론 앞으로 더 좋아지겠지만 그저 편리한 이동수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그동안 오직 자동차만이 줄 수 있었던 재미와 감동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